조희대가 좌파 판사 반란을 제압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유죄, 비스토리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 법조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단 2심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거짓말이 두 가지였죠.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 부분 하나하고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4단계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그 협박이었다. 자, 그런데 그 팩트는 다 드러났죠.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 뭐 골프도 쳤고 호주 뉴질랜드 가서 골프도 쳤고 서로 뭐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서로 알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김문기 씨. 그런데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대장동과 엮여 들어갈까 봐. 이재명 그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죠. 핵심 책임자, 실무 책임자였죠. 그래서 그때 김문기 씨가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민간업자들하고 계약할 때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 엮이기 때문에 아예 몰라 이렇게 해버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백현동이 자기가 그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 그 성남의 토호 세력이죠. 토호. 그 김인섭 씨가 이건을 70억 원을 받고 정바울이라는 개발업자에게 이 인허가 장사를 해준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본인이 김인섭 씨를 통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줬다고 하면은 또 거기 엮이니까는 그 김인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1심에서는 그 김문기 씨를 잘 몰랐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유죄, 무죄. 그리고 백현동은 완전히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 최은정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를 막 갖다 댔죠. 뭐 협박은 과장된 의견 표현이다. 무슨 알았느니 몰랐느니 김문기 씨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1심의 해석과 2심의 해석이 달랐죠. 이거를 간명하게 대법원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그러니까 무죄, 황당한 무죄를 내린 2심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발언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냐 과장된 의견 표현이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은 후보자나 그러니까 피고인 지금 피고인이기 이전에 후보자였죠. 선거에서 후보자나 지금 2심 법원의 관점에서 2심 법원을 꾸짖는 겁니다. 2심 법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돼.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맞죠. 선거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니까.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자기를 찍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유권자가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골퍼, 그 김문기 씨와의 골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했다. 이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법리심이죠. 대법원은 법리심인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리를 오인했다. 2심이 최은정 그등 고법의 부장판사 3명, 최은정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이해설 또 뭐 한 사람 있죠. 이 세 사람을 꾸짖은 겁니다. 계속 법리를 오인했다. 제가 들을 때는 아니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 완전히 꾸짖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죠. 두 사람을 막 꾸짖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 10명이 다수 의견, 그러니까 무죄다, 유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 딱 두 사람이죠. 오경미, 이흥구. 이흥구는 뭐 조국 친구라는 그 이흥구. 그리고
오경미, 이형구 이 두 사람은 다 문재인이 임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헌법재판소처럼 여기도 좌파들은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살려야 된다. 이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한 최은정 재판부와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는 무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5배나 많은 10명의 이 대법관들은 아니야, 이것은 유죄야. 그래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울 고법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서울 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무죄로 못 돌립니다. 거기에 기속이 됩니다.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다시 고법에 가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유죄인데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하는 겁니다. 고법은.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는 이제 날아간 거죠. 완전히. 그런데 유죄인데 오늘 대법원의 이 선고 내용을 보면은 1심 선고문하고 비슷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 선고문하고. 자, 그러면은 고법에서 1심 선고문하고 그 유사한 취지로 유죄라고 다시 보냈는데 고법에서 그 전에 1심에서 1년 징역형이 나온 걸 벌금 80만 원 해가지고 면죄부 준다. 이것은 해외 토픽감이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형량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날아간다. 날아가는데 이제 날아가는 시점도 지금 중요해진 거죠. 워낙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쨌든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서 형량을 새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80만 원은 어림없다. 80만 원, 90만 원. 이것은 완전히 이 꼼수 중에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이죠. 만약에 그렇게 놓으면은. 1심 논고하고 이게 지금 대법원 논고가 유사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죠.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을. 이재명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쳤다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골프를 쳤다 그때 이제 4명을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재명이 주장을 했죠. 클로즈업 한 거를 조작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2심 법원은 그게 조작된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조롱거리가 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은 이거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때 그 2심 판결에 나와서 상당히 조롱거리가 됐었죠. 자, 그런 그 2심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백현동 부분 그러니까 그 김문기하고 백현동 두 가지죠. 백현동은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 국토부가 성남시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했다. 그래서 유죄. 어쨌든 이 법률적인 문제니까 다른 건 생략하고 이런 발언들이 독자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말을 했는데 1심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2심은 왜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을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낙지탕탕이 이런 발언도 나오지 낙지탕탕이 선고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을 보고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특히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건순일의 재판 거래 같은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론이고 오늘 10명 그 유죄라고 판정을 한 10명의 대법관들은 건순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20년에 그때도 이재명이 선거법 허위사실 똑같죠.
그때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거짓말한 거. 이번에는 대선 때 거짓말한 건데 그때 그 거짓말이 2심에서 유죄받았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거꾸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때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죠. 김만배 씨를 동원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데 그 재판거래 의혹에 따라서 생긴 그때 이 판례, 그러니까 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막 이상한 이야기 했죠. 그때 이 건순일이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드느라고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2심 재판부 최은정 재판부가 그걸 끌어다가 쓰면서 이런 판례도 있다고 예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바로 같은 이재명 겁니다. 2020년에 이재명 거. 그리고 그게 그 판례가 재판 거래에 의해서 나왔다는 그런 의심까지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걸 판례라고 갖다 드러냈으니까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걸 또 그대로 대법원이 인정을 하면은 재판 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엮이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됐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간략하게 또 좀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것은 상급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급심은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이때 원심 판결은 2심 판결입니다. 2심 판결을 가지고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다시 그 원심 법원,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죄 취지가 붙었기 때문에 고법이 무죄로 바꾸지를 못하죠. 형량만 이렇게 조정을 가능한데 이거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지금 이 어떤 지금까지의 그 사례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고 하면은 형량은 얼마나 될까? 이게 동종 범행의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심하고 동일하게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벌금형으로 하면 5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이게 뭐 100만 원 미만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징역형이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든 양쪽 모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당선 무효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물론 이것은 그 전에 대선 때였으니까 이번에 대선에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당선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격 문제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자격 문제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건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법으로 일단 돌아갔죠. 다시 돌아갔는데 고법에서는 오늘 공보관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한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이제 소송 기록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송부를 하면은 이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재판부에 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배당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다. 그런데 기존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은정 재판부, 이 황당한 무죄를 내린 그 고등법원의 그 재판부, 최은정 재판부는 배제가 됩니다. 빠집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법리 적용을 오인을 해서 이 무죄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안 가죠. 잘못한 사람을 잘못 재판을 했는데 왜 거기로 다시 보냅니까? 거기는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재판부로 가는데 이 대리부라는 게 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인데 최은정 재판부가 형사 6부를 대리하는 재판부는 형사 7부, 형사 7부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기타 재판부 배당 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